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밀떡,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영 군사평론가입니다. 오늘 약간 무슨 중대 발표 하시듯이 의상이 아주 멋있습니다. 네. 지금 저기 그 이스라엘과 미국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하루에 3개씩 뛰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 형편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바쁜 남자. 가다마 입은 모습은 오랜만에 보네요. 가다마이라는 말 가다마이. 금지입니다. 아니 가다마이가 웬 말입니까? 이렇게 멋지게 차릴 거 아닌데. 어메 연륜. 아까 옷을 딱 입는 순간 국장님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포스가 다릅니다. 야, 이렇게 앵커 같기도 하고. 오늘 진행 맡길까요? 네. 아닙니다. 자,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오늘 어떤 소식을 전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또 마침 국방부에서 제173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안건들이 나왔고요. 그중에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탄도 수정 신관 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155mm 사거리 연장탄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유도 기능을 보유한다라는 취지인데 정확하게 어떤 사업일까요? 네, 173회 방위사업 추진이요. 요거는 밀떡분들이라면 한번 보시기를 좀 추천드리고요. 이게 몇 달 만에 한 번씩 열리면서 우리나라 국방정책에 결정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다들 보고 있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찾아서 보는 건 별로 어렵진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시길 추천드리고 얘기가 어렵잖아요. 탄도 수정 신관. 이게 뭔지도 궁금해요. 네, 그래서 제가 보통 사람의 눈에서 천천히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방추위에서는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한 사업 추진 기본 전략 수정과 체계 개발 기본 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름부터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어렵잖아요. 그 뒤도 조금 긴데 이거는 원본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게 필요하니까 탄도 수정 신관 사업을 통해 사거리가 길어진 포병탄의 정확도를 향상시켜 원거리에 위치한 표적에 대한 타격 효과를 증대시키고 탄약 소요량 감소를 가능하게 하여 우리 군의 포병 전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더불어 155mm 사거리 연장탄과 패키지하여 수출 시에 K방산의 성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총 사업비는 무려 1조 5,916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탄도 수정 신관은 기존의 야포탄에 탄도 수정이 가능한 신관을 부착해서 목표물을 미사일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미사일을 타격해줘요. 우리 포탄과 미사일의 차이점이 뭡니까? 포탄은 쏘면 그냥 떨어지는 거죠. 네, 그냥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뭐 날개가 있거나 이제 추진체가 없기 때문에. 미사일은 어떻습니까? 쏘면 레이더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엔진이 있기 때문에 가다가 이제 목표물이 뭐 이렇게 회피하면 따라가서 명중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개가 서로 성격이 다른데 포탄에다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머리를 달아준 거죠. 생각할 수 있는. 탄도를 수정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55mm 포탄 빵 쏘면 그냥 가서 뿅 떨어지는데 여기 꼭대기에 약간 프로펠러가 달린 수정 신관을 붙여주면 팡 쏠 때 예를 들어 목표물이 약간 움직인다. 아니면은 탄도가 포탄이 확 높이 날아가면 저 높이 날아가잖아요. 그럼 뭐 바람도 불고 기압 차이도 있고 해서 포탄이 약간 이상하게 날아갈 때가 있거든요. 이걸 원형 공선 오차라고 부르는데 덕분에 이제 많은 포병 관계자들을 원형 탈모를 오게 만들어요. 이게 엉뚱한 데 떨어지니까. 그리고 사거리가 길어지면 원형 공선 오차가 당연히 길어지죠. 왜냐하면 쏘고 나면은 아무리 조준을 잘해도 말씀드렸듯이 사거리가 길어지면 어떻습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기압 차이도 있고 거죠. 심지어 40km 정도면 맑은 지역에 쐈는데 중간에 비가 오고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사거리라든지 이런 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를 최소화해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포탄에 눈을 달아주고 그 다음에 또 발도 하나 달아줘서 멀리 날아가는 포탄에 수정 신관을 달아서 명확도를 높여준다. 그러면 당연히 포탄을 10발 쏠 걸 하나만 쏘면 되죠. 그리고 쏘고 나서 빨리 움직일 수 있잖아요. 슈터 앤 스쿠터라고 이제 부르는 전술인데 최근에 많이 애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주포를 40km 밖에서 쐈기 때문에 상대방이 전투기 아니면 당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뭐 드론 날라오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쏘고 빨리 이동할 수 있게 하려면 초탄과 그 다음 탄이 명중을 시키고 빨리 빠져나가는 게 좋은 그런 장치로서 가장 중요한 게 사거리 연장탄에 탄도 수정 신관을 단다라는 겁니다. 이거 힘들었어요. 이거 설명하느라고. 근데 왜 155mm 사거리 연장탄에 장착을 하는 걸까요? 155mm가 전장의 신이거든요. 예전에는 105mm 있었고 155mm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105mm는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안 썼다기보다는 예전에는 지원 화력이었는데 105mm는 그냥 이제 직접 지원 화력. 그러니까 연대나 대대에서 쏴 그러면 옛날에 박격포 쐈다면 지금 이제 105mm 정도 쏘는. 그러니까 그만큼 전장 환경이 엄혹해진 거죠. 155mm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냥 대표적인 지원 화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155mm를 가장 많이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로 미친 듯이 쏴댄 게 포탄인데 그중에 이제 155mm 포탄이 가장 많았거든요. 떨어질 때 타격도 크게 줄 수 있고 포탄이 크니까 네. 그다음에 사거리도 당연히 길고 기존에 동구권이 썼던 122mm보다는 훨씬 사거리도 그러니까 보통 155mm 정도면 35, 40 이 정도 40. 날아가거든요. 네. 근데 122mm는 어쨌든 그것보다는 짧게. 그리고 동구권은 총알처럼 탄피 개념으로 끼우거든요. 근데 서구는 이렇게 포탄 넣고 장약이라 그래서 카트리지처럼 이렇게 따로 넣거든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포탄에 밑에 장약을 2개 넣으면은 짧게 날아가고 3개, 4개 넣으면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155mm는 전장의 주요 지원 화력으로 사용이 될 예정이고 이런 개량 사업들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저 참고적으로 그 155mm 사거리 연장탄에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사실 제가 이거 과거에 단독으로 한번 썼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K9에 보시면 기존 사거리 연장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ERBB라고 많이 얘기하죠. 베이스 브리드 탄이라고 해서 이제 사거리 연장탄도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로켓 추진체로 날아가는 게 하나가 있고, 랩탄.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스압으로 날아가는 게 가스. 있어요. 네. 좀 차이가 있어요. 쐈을 때 로켓 추진탄 이제 빨간 불빛이 나오고, 훅 하면서 나오고, 미사일처럼. 네. 그 다음에 그 베이스 브리드 가스는 파란 불빛이 나와요. 그 가스 렌지 키듯이 그쵸. 파란 불빛 나오시 그런 게 나와요. 왜냐면 제가 동해안에서 그 해상사격을 했을 때 그걸 본 적이 있는데 정말 파란 불빛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금 우리 군이 새로 채택한 이 사거리 연장탄은 이 두 가지를 합쳤어요. 두 가지 합쳐서 처음에는 가스압이 점화가 돼서 파란 불빛이 나가다가 두 번째 이 고체 추진체가 타요. 그러니까 파란 게 한 번 타고 빨간 게 한 번 타요. 두 번 추진이 되는 거. 그래서 이제 기존의 ERBB는 사거리가 좀 40km 좀 넘는 수준이었는데 이 새로 만든 이 지금 사거리 연장탄은 거의 고폭탄은 한 60km. 그 다음에 자탄이 들어간 이중 목적 고폭탄을 내장한 건 50km 이상. 그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단점도 있어요. 이렇게 사거리를 늘리게 되면 탄착군이 약간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여야 되는데 포탄이 흩어져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할 때부터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155mm 신형 사거리 연장탄 할 때부터 나왔던 얘기가 야 이거를 오차를 보정하려면 이런 탄도 수정 신관을 달아야 된다라고 이제 나왔죠. 그래서 좀 된 거지만 그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이 155mm 사거리 연장탄 사업을 통해서 한 11만 4천여 발을 도입을 하려고 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 11만 4천여 발에 탄도 수정 신관을 다 껴야 돼. 11만 개를 만들어야 돼요. 10만 개 이상을 만든다고 하죠. 엄청난 사업이었어요, 이게.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1조 5천억, 거의 1조 6천억 되죠. 그 정도로 사실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또 한 가지로는 이런 사거리 연장탄들은 155mm 포탄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 좀 더 멀리 날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km 가야 되는데 한 41km 가는 거야. 그러면은 목표물에서 한 1km 벗어나는 거죠. 굳이 왜? 네. 그러니까 그게 굳이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이 PGK라는 걸 먼저 만들었고 그다음에 유도 포탄 중에 하나가 보면 엑스칼리버. 그렇죠. 근데 엑스칼리버는 아예 유도 포탄을 만들기 때문에 비싸죠. 미국도 못 만들었어요. 양산이 안 됐어요. 근데 이 PGK 이 탄도 수정 신관은 앞에 신관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좀 싸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이 탄도 수정 신관에 어떤 기능들이 더 들어가 있길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걸까요? 일단 GPS랑 INS, 그러니까 내비게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운전할 때 내비게이터에서 찍잖아요. 그럼 이제 운전하다 보면 목적지 도착하는 것처럼 포탄에 수정 신관 끼우면서 목표물에 대한 GPS나 INS로 위치를 정확히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날아가다 이쪽이 아닌데 내비게이터 그러잖아요. 왼쪽으로 트십시오. 오른쪽으로 회전하세요. 이런 것처럼 이게 명령이 딱 들어가면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 공선 후차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게 자주포끼리 네트워크가 연결된다면 우리 아마 A3 버전 정도에서 그걸 할 거거든요. 전투기만 서로 동호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자주포도 동호회, K9 동호회도 있어.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쐈는데 기압이 좀 낮고 바람이 오른쪽으로 부니까 좀 왼쪽으로 쏴 하면은 살짝 돌려서 쏴도 되고 뭐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또 수정신관 끼워도 되니까 굳이 장거리 탄 아니어도 일반 탄에도 끼워도 돼요.
사이즈가 왜냐하면 맞으면. 40km 정도면 어차피 원형 공사원차 생기거든요. 아. 네,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많이 만들어서 하고 이제 1조 5천억 얘기는 양산 비용까지 포함된 것 같으니까 많이 만들어서 많이 쟁여놓고 네, 이렇게 곳간에 연탄 들어놓듯이 네, 그렇듯이 이제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고 이게 또 다른 나라는 여기까지 잘 안 오거든요. 엑스칼리버 비쌉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탄도 수정 신관이 장착된 150mm 연장탄은 직접적으로 어떤 효과가 좀 있을까요? 작전을 수행할 때? 그러니까 뭐 과거 같으면은 하나의 표적을 제압하기 위해서 수십 발의 150mm 탄을 쏴야 됐다면 네. 그러니까 일례로 미 육군이 쓰고 있는 PGK도 성과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10발 쏠 거 한 3발만 그렇죠. 쏘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대신에 엑스칼리버 같은 경우에는 한두 발만 쏘면 되고 걔는 더 유도나 조종 기능이 더 좋기 때문에 이게 근데 개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였냐면 안에 들어가는 GPS라든가 관성화포 장비가 그 포탄이 발사될 때 뭐 여러 가지 압력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못 버티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이런 유도 기능들이 작동을 한다라는 거. 또 한 가지로는 앞부분에 보시면 조그마한 날개가 한 4개 정도 달릴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포탄이 정확하게 목표물에 떨어지도록 이제 조종을 해주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해서 딱 작동을 하는 네. 그런 방식이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과거와 달리 포탄을 많이 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훨씬 더 점 효율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명중률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뭐 제가 포병 출신 아니지만 쏠 때 먼저 초탄을 쏴서 관측을 하는 거죠. 이게 어디에 목표물 어디에 떨어졌는지 관측을 한 다음에 교차를 해서 쏘면 보통 두 번째도 빗나간대요. 첫 번째랑 그래요? 두 번째 사이에 이제 목표물이 있으면 세 번째 네. 정도에 떨어지는데 그리고 명중하면 거기 좌표를 따서 쏘는데 그래도 원형 공사원차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5km, 10km면 그런 게 거의 벌어지지 않지만 지금은 3, 40km 정도 떨어지면 거리도 멀지만 거리를 멀리 쏘면 높이 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기 중에 기압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기후 상태 때문에 달라지는 게 있고 최근에는 드론이라든지 다른 위협 때문에 빨리 쏘고 빨리 이탈하는 전술을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방 입장에서 포탄은 빗나가게 마련입니다. 한 번 떨어지는데 또 안 떨어져요. 뭐 왜 이러고 말투가 꼭 그래요? 네, 한번 해봤어요. 딱 그랬는데 신고해야 돼. 북한 사람이야. 북한 사람이야. 자 그런데 어머나 저게 북한 모인이 사람이야. 할 수 있잖아요. 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얘기했던 대로 비싸다고 할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10발 쏠 거 3발 그렇죠. 그리고 피해를 더 많이 입히게 된다면 그거는 오히려 돈을 절약하는 거죠. 네. 훨씬 더 빠르게 제압도 가능할 거고 그렇죠. 그 오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쓸데없는 피해도 줄어들 수 그 있고.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야 쟤네들은 포탄도 저렇게 정확하게 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쟁은 어쨌든 심리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라크전 때 전반부 말고 2003년 말고 이후에 뭐 안정화 작전할 때도 이걸 많이 썼어요. 시가지 같은데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네네. 예를 들어 일반 150mm 포탄 여러 발 쏴야 되고 그 부수적인 피해가 생기잖아요. 근데 네. 이런 PGK 탄도 수정 신경 쓰면 한두 발로 제압이 가능하니까 많이 쓰고 있고 참고로 제가 이제 포병 출신이었으니까 그래서 사격하는 절차가 보통 자주포가 3문이 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포가 기준포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먼저 쏴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봐요. 잘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잘 들어가면 그때 이제 동시로 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한두 발 딱 쏘고 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강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희 예전에 그 58 구경장 네. 개발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앞으로 더 기대되는 점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58 구경장을 하면 그냥 일반 포탄을 쏴도 한 네. 6, 70km 날아가거든요. 네. 근데 여기다가 사거리 연장탄을 쏘면은 네. 진짜 100km 날아가요. 아. 네, 100km 날아가는데 이게 또 정확해. 네, 이러면 이게 포탄이야 미사일이야. 네, 왜냐하면 옛날에 그러네요. 100km면은 포탄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당연히 아니고 네. 100km 밖에 목표물을 공격하려면 공군을 불러야 됐죠. 아니면 값비싼 지대지 미사일을 쏘거나 그 야전에서 지공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지점들이 좀 생기는 거고 지상작전의 영역이 늘어나는 건 둘째치고 전체 컨디션을 유지시켜주는 게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100km밖에 목표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공군의 지상 목표를 타격하는 소티를 배정해야 돼요. 네. 근데 100km 밖으로 쏠 수 있는 58 구경장에 정확도가 높은 탄도 수정 신관된 사거리 연장탄이 있다. 그러면 공군의 그런 지상 목표물을 배정할 소티를 빼고 그다음에 공대공 미사일 달고 그다음에 전투 초계 임무를 주면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나의 영향을 하나가 만들어지면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고 뭐 이런 식으로 훨씬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K9 A3 버전 되면 이제 무인화 할 거 아니에요. 자 생각해 볼게요. K9의 A3 버전의 58 구경장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 거 사면 사거리 연장탄에 탄도 수정 신관도 낑겨드립니다. 라고 하면은 거기서 거절하면 솔직히 매국노죠. 아닙니까? 바보지. 155mm 자주포가 필요해서 우리 수입하려고 했는데 여러 나라 들어오겠죠.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정도 옵션을 제공했는데 다른 나라 거 산다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그 사람은 매국노지 아니면 상대방이 스파이거나 네, 아주 간단합니다. 네. 한국 거 안 사면 매국노? 그러니까 한국 거가 아니라 다른 나라 거라고 해도 저 A3 버전이면 무인할 거 아니에요. 그냥 네. 지휘 차량 한 대나 기준포 하나만 유인하고 나머지는 무인할 거 아니에요. 인원도 줄어들죠. 그쵸? 거기다가 58 구경장을 쓰게 돼서 사거리가 기본 쏴도 일반 포탄 쏴도 6, 70km 나가. 근데 우리 거 여기 사거리 연장탄인데 여기 꼭지 보이시죠? 요게 GPS가 들어있어서 잘 봐줘. 사실래요? 네. 라고 했는데 안 사면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조금 이상하다고 볼 것 같아요. 네, 저만 이상하다고 보진 않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K9 자주포도 연계가 되지만 네. 사실 이것만 팔아도 괜찮아요. 그렇지. 네. 아, 탄도 수정 신관. 이건 뭐 155mm 포탄에만 꼽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 사업이 이제 나왔을 때 네. 사실은 해외 업체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미국 업체들도 좀 국내 업체랑 조인해서 뭐 같이 해볼까 이랬는데 네. 뭐 다 안 됐고, 그래서 이거는 뭐 K9 자주포 수출에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특히 이제 풍산에서 만드는 155mm 포탄 팔 때도 네. 그죠. 그리고 이게 다 이제 뭐 어찌 됐든 155mm 포탄이 뭐 미국 나토 사용이기 때문에 원하는 나라에 그냥 그럼, 주면 돼요. 네, 네, 미국도 그래서, 쓰고. 네. 네, 그래서 이게 이 사실은 팔 때는 무궁무진하다. 그러네요. 예. 네. 자, 오늘 이렇게 탄도 수정 신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55mm 사거리 연장탄에 장착이 되면서 더 정확하고 똑똑한 미사일을 만들게 되는 건데, 다양한 시너지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전력 그리고 수출 경쟁력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양한 의견들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